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 등이 검찰청 해체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당 지도부가 뭐 그렇게 썩 내켜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른바 엇박자가 나는 듯한 기류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낸 거는 이제 흔히 검찰개혁 4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 폐지법, 그 다음에 공소청 신설법,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이렇게 4가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민주당식 표현으로 검찰개혁 4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요, 기존의 검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던 6대 범죄 있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요 6대 범죄에다가 내란, 그 다음에 외환, 마약, 이렇게 해서 총 8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 이런 거고요. 검찰청 소속 검사, 현재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은 중수청이나 또는 공소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수청 소속인 사람들은 이제 검사라는 게 아니고 수사관 이렇게 바뀌고요, 이름이. 그 다음에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 이거는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공소청으로 넘기게 되는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검사라는 이름은 유지한다. 그런데 수사에는 관여할 수가 없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 그러니까 공판검사 역할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대로 된다면 앞으로 수사는 경찰에서,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에서 수사관이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소를 공소청으로 맡기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고 그걸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검찰청 검사가 다 하고 있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검찰청 해체법,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지금 수사가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수사권 조정, 정리, 이런 걸 이제 담당하도록 한다. 이건데, 이슬이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표적 수사 논란, 먼지떨이 수사 논란 해소, 그 다음에 수사 독점에 힘을 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3개월 내에 완료하겠다. 김용민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 안에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이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 거의 5개월 이 정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철험의 소속 의원들은 우리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하고는 상의하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여지를 남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부와의 일종의 엇박자 같은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기간에는요, 사법, 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정치 감각을 발휘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권 잡았다고 곧바로 검찰청 없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으로, 사실은 트리플 특검이 발족한 것 자체가
검찰의 힘을 빼는 겁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아니,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뭐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거기다 맡겨도 되는데 그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트리플 특검이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120명을 빼다가 특검을 만들어서 거기다 맡기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검찰청 검사들은 그냥 우리는 이제 수사 못할 테니까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무슨 사기가 있어서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요 카드를 숨기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민생 어쩌고 이러면서 왜 숨기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트리플 특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을 토사구팽할 생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대표 출마가 유력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검찰 해체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과도 조율해라 되니 의지를 갖되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야 한다.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앞뒤가 말이 안 되죠. 아니, 속도를 내면 서두르는 거지. 속도를 내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바로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중진들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 트리플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진영을 거의 초토화하고, 그리고 검사들의 역량도 총동원해서 초토화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카드로 검찰청 해체. 전형적인 토사구팽이죠.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 수사를 다 마치고 나서 검수완박을 추진했습니다. 토사구팽이죠. 적폐청산 때 그 이른바 잘 드는 칼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박근혜 정부 때의 이런저런 비리 혐의라는 거 실제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은 다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트리플 특검을 통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라는 거, 그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다 해서 관련자들 싹 사법 처리하고 나서 검찰 해체. 제가 보기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강경파들이 서둘러서 지금 검찰청 해체법을 내는 바람에 그 이른바 발톱이 너무 일찍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토사구팽이 명확한데 그럼 무슨 기운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엇박자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핵심 세력들은 지금 이 그림을 토사구팽 국면으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 검사들이 수사할 때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수사할 때 끝나고 나서 토사구팽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검찰 조직을 살리자, 이런 생각으로 수사를 했던 거죠. 근데 끝나고 나 보니까 토사구팽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토사구팽 되는 목표가 너무나 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들 중에서, 검찰청 검사 중에서 트리플 특검에 파견되는 120명 정도가 그렇게 신이 나서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세력들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숨기고 있었는데 지금 강경파가 그 마각을 조기에 드러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야당의 반발? 글쎄, 야당의 반발은 어차피 이 정부 사람들은 지금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선 당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다 저 특검 후보자들 추천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내란, 이 특검으로는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서울 고검장을 지낸 조은석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 사람 우리 법령부의 출신이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검사 출신인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사람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개혁위원, 뭐 확실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친민주당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추천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 사람을 내란 특검 후보자로,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후보자로는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으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 6명 중에 3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을 하게 됩니다. 뭐 완벽한 네 사람 특검이죠. 네 사람 특검. 그러니까 이제 이 중립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들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어찌 보면 특검의 성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최대 170일이니까 다 끝나면 아마 검찰청 해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강경파들이 조기에 그 실체를 드러내버리면서 120명의 이제 여기에 동원될 검사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이 수사에 임할 것인가, 조금 의문이 들죠. 이래서 제가 엇박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있던 검찰청 해체 그림을 지금 강경파들이 너무 일찍 드러내면서 아마 특검도 이 수사의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걸 외형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세력과 이 강경파들의 이 속도, 검찰청 해체의 속도가 어긋난 거죠. 잘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트리플 특검의 동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정성은 대단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이재명 정부가 지금 트리플 특검을 통해서 뭐 국민의힘과 뭐 이쪽 세력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목표처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다. 바로 어찌 보면 이 민주당 강경파가 일단 산통을 깼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뭐 이 수사가 검찰청 검사로서는 마지막 수사입니다, 뭐 이렇게 공표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 뭐 그렇게 신이 나서 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청 검사로서는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아마 들떠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특검 자체가 어차피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번 트리플 특검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